네, 안녕하세요. 차천상입니다. 저는 HLB 영상 다시 한번 더 찍어 드립니다. 사실 뭐 아무 이슈도 없죠.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도 없고요. 보시면은 이때 당시 돈 들어왔을 때 좀 올랐고 그리고 나서 다 빠져 있죠. 그래서 일단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부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 밀렸는데 또 이제 뭐요? 또 지친 시간이죠. 아,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내시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평단가 뭐 물론 HLB 2018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의 7년 차가 다 돼 가신다고 생각해요. 7년 차, 8년 차. 자, 이제 사실 뭐 가남 위암에서 이제 뭐 선낭암 그리고 뭐 나노코박스 사실 이제 가남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데 가남이라는 이거 자체가 사실 재료로서의 역할은 이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걸로 이미 주가를 많이 올렸었거든요. 많이 올렸고 기대감으로도 다시 한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HLB가 가남으로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 재료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사실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승인이라는 반드시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된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요? 기대감으로만 이 정고점을 뚫어내기에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자 일단은 근데 그냥 간암 관련돼서 FDA 쪽에 다시 한번 서류 제출했다. 그리고 뭐 C1, C2 이러한 부분들 뭐 C1이 나오더라도 상승 탄력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C1이 나오면 조금 더는 정고점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C2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기대감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이 과거의 HLB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기대감을 엄청나게 이제 심어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다. 이제 한계성이라는 게 좀 보인다라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11월이죠. 11월 27일 이 넥스트 12월과 26년도 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매물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자, 제가 HLB를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거의 5년을 분석을 한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그죠? 분석을 한 거는. 그 사실 많이 맞히기도 했고요. 또 틀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맞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마찬가지 이번 상승도 여러분들한테 이 57,000원, 58,000원간 단기적인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눌렸는데요. 위험한 자리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간에 대한 기간에 대한 딜레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12월 중순에서 말로 지나가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FDA 직원들 뭐요? 쉬죠. 연말에 쉽니다. 자, 연말에 쉰다라는 건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러프하게 내년 1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1월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1월이라고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12월에 안 하면 1월에 하겠구나고 이 12월에 하면 아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아 조정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저 절대 이 자리는 안 깰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더 심리적인 압박감이 클까요? 절대 이 자리는 안 깰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멘탈이 부셔집니다. 왜? 이 구간을 깨졌을 때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매매를 할 때 내가 20만 원까지 갈 것 같아도 15만 원부터 분할 익절하는 거고 내가 이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서 최대한 손절폭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잡은 다음에 그죠? 최대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눌림목 구간에서 한 번 더 뺐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게 주식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HLB 뭐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자,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 사실 제대로 해먹었죠, 얘네. 참. 할 말이 없는 제대로 해먹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HLB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개인 투자자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올려줄만 한데, 제 입장에서도 올려줄만 한데, 지독하게 안 움직이죠, 지독하게.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이 그나마 자회사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았는데 얘도 그냥 한번 올렸다가
제대로 털어먹고 1600원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HLB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위쪽에 물려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HLB가 승인을 받아줘야 된다. 승인을 받아주지 못하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기대감만으로. 그죠? 근데 이 이상이 문제인 거예요. 이 이상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HLB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과거 같은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솔직하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볼 때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대가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상승이 나오고 전고점에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를 해주고요. 소화를 해주고, 자, 그리고 뭐요? 눌림목이 나왔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구간의 저항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죠? 돌파를 해주고 뭐하고 있어요? 지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가 버텨주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내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다시 한번 6만원대 탈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림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제가 추가 매수해라 사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근데 평단가가 만 예를 들어서 6만원부터 6만원 위쪽이다. 6만원부터 7만원대. 아마 6만원, 7만원대가 가장 많을 것 같긴 해요. 고점에 물리신 분도 물을 타가지고 평단 여기 만들었거나, 좀 평단 좋으신 분들은 5만원 후반대에서 6만원 후반대, 요 정도 평단이 많을 것 같고, 근데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재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단기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추가 매수, 솔직히 평단이 너무 높다. 근데 내가 추가 매수할 여력은 있는데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좀 못 잡겠다. 또는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 있어요. 워낙 제가 좀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저쪽에 보게 되면 자 뭐가 있냐, 자 HLB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 11월 5일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하자, 비중 조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기분 나쁘시하지 마세요. 매물 소화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더라도 눌렸다 간다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HLB는 항상 그랬으니까, 항상 올라가기 전에 뭐래요? 매물 소화를 진행하면서 가니까 똑같이요. 매물 소화하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부분, 혹여나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그죠? 아니면은 좀 더 버텨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 왜냐면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전고 매물 한 번도 소화한 적이 없어요. 그쵸? 자, 이쪽에 전고점 매물 한 번도 소화한 적이 없죠. 그럼 이거는 제 입장에서 반드시 보다 매도 타이밍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 그럼 요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추세를 만들면서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지지 나오면서. 그럼 여기 정고점 돌파 나왔을 때도 매도 타이밍 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은 드리겠지만, 항상 말씀드려요. 연락이 안 갈 수도 있다. 그거까지 전달을 드리고, 일단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010-845-9501 이쪽으로 H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전달을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돼서 AI 하드웨어 관련주, 그죠?
많이들 올랐어요. 뭐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수혜주죠. HBM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구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도 우리나라 회사에 정말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쳐다보긴 하는데 지금 저는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도 하나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히든 종목 한번 준비해봤는데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요 종목까지. 그래서 요거는 또 뭐냐면요.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거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 주죠. 한 번 더 흔들어 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 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 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